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온결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금속결합이든 우리가 전체 세 가지 개념의 결합을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옥텟 규칙입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이유가 옥텟 규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결론적으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이론이다라고 돼 있죠. 옥타가 8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자, 근데 바깥쪽에 8개 들어있다. 전자가 8개 들어있다. 이거 누구야? 18쪽이죠. 그치? 헬륨은 2개지만은 나머지 아이들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얘네들은 전부 다 바깥쪽에 8개의 전자가 차 있단 말이야. 근데 18쪽의 성질이 뭐야? 안정하다. 그치? 18쪽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아 워낙에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전자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내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18쪽이 안정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다른 원자들도 바깥쪽에 8개를 가지고 안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뭐다? 옥텟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산소다라고 하면은 얘는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야? 요렇게 6개가 있어. 근데 얘도 어쩌고 싶다? 8개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치? 8개 가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8개가 돼서 E- 이온이 되면은 이게 뭐다? 훨씬 안정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옥텟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자, 이온결합의 형성에서 돼 있는데 이 이온결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옥텟 규칙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온결합, 금속과 비금속 원자 간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입니다. 무조건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이런 식으로 붙어야 뭐다? 이온결합이다. 자, 간에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 음이온이 되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트륨이 있어. 그치? 나트륨이 있는데 자, 조금 더 간결하게 내가 그리게 되면은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아마도 양성자 11개가 있겠죠. 바깥쪽에. 그치? 자, 바깥쪽에 핵에 양성자 11개가 있고 3주기니까 껍질은 몇 개일 거야? 껍질은 3개일 거야. 그치? 자, 껍질 3개고 안쪽에 전자 2개. 첫 번째 껍질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지?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다 찼을 거야. 그치?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다? 나트륨이야. 그치?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하고 싶다고? 18쪽 전자 배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고 즉 바깥쪽 껍질에 8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바깥쪽 껍질에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 7개를 받는 게 빠르겠니? 아니면 이거 1개 그냥 내놓는 게 빠르겠니? 당연히 7개 받는 것보다는 요거 1개 내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1개만 내놓게 되면은 나트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서는 요렇게 돼서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바깥쪽에 8개인 N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쵸? 플러스가 되면서 바깥쪽 껍질 날아갔으니까 반지름은 작아지겠네, 일단. 맞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L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CL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껍질 몇 개? 3개야. 자, 이렇게 껍질이 3개가 있고 전자는 어떻게 돼? 맨 안쪽 껍질에 당연히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껍질에 당연히 8개가 있고 그 다음 얘는 17쪽이죠. 3주기 17쪽이니까 얘는 뭐다? 여기에 7개가 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L 같은 경우는 어때? CL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받는 게 빠르잖아. 7개를 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엄청난 이온한 에너지가 들겠지. 그치? 그냥 전자 하나만 받으면은 깔끔하게 뭐다? 바깥쪽에 8개가 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나트륨과 CL이 같이 있으면은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이거 하나 내놓고 싶어서 환장한 애야. 그치? 그러면 옥텟 만족하거든. 반면에 CL 같은 경우는 어때? 전자 하나 받고 싶어서 환장한 애야. 그치? 그러면 바깥쪽에 8개가 되거든. 잘 만났잖아. 그냥 줘버리는 거지. 그치? 줘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CL 같은 경우는 껍질 3개를 유지를 하면서 그치? CL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 전자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뭐다? 바깥쪽 껍질에도 전자가 8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선 나트륨은 N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염소는 뭐다?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나트륨은 Na 플러스, 그치? 그 다음 Cl은 Cl 마이너스. 어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뭐가 작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그 인력에 의해서 붙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뭐다? 이온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원리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금속의 이온화, 그 다음에 뭐 비금속 원자의 이온화라고 돼 있는데 방금 내가 설명했던 나트륨이 전자를 버려서 Na 플러스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Cl이 그 전자를 얻어서 뭐다? Cl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더라. 이게 이온 결합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이온이 되지,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바깥쪽 껍질이 날아간다라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쵸?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어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왜? 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치? 자, 전자를 얻어서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치?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나트륨이 Cl보다 원자 반지름은 큽니다. 그치?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 나트륨 같은 경우는 껍질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확 작아지지. 반면에 C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커진단 말이야. NaCl이 슝 하고 결합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반지름이 큰 녀석이 누구다? Cl-구나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해서 그래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에너지, Y축에 지금 에너지가 있고, X축이 지금 뭐래? 뭐 거리래. 그치? 핵 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할 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할 때, Na의 핵과 그 다음에 Cl 핵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Y축이 지금 에너지인데 여기가 지금 0 해가지고 위쪽은 플러스, 에너지가 플러스, 아래쪽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편하냐면은 플러스다라는 거는 자, 플러스 쪽으로 커질수록 반발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 커질수록 절대값이, 마이너스 쪽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 인력,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편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쓱 하고 그려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에서 뭐다? 결합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왜?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냥 인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어때? 이 지점, 가장 낮은 지점이 인력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합은 어디서 형성된다? 여기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쵸? 자, 에너지가 작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여기가 지금 작다라고 할 수 있잖아. 이 말은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안정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한 거고 에너지가 작으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거든. 당연히 안정해지려고 결합을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안정한 곳에서 뭐다?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점점 핵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핵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결국에서는 인력이 너무 작은 거야. 그치? 인력이 줄어들고 있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아, 여기서는 뭐다? 인력이 작아서 결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결합이 형성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지금 슝 하면서 반발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가면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결국에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결합은 여기서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뭐다? 뭐 인력이 작아서 결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까워질수록 뭐다? 반발력이 커져서 안 된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는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온결합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두실 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내가 NaCl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 소금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 자, 일단은 소금을 물에 탔어. 녹아 안 녹아? 녹아. 그쵸? 즉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다. 여기서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는 이제 3단원 뒤쪽에서 배우면 이 물이라는 게 극성 용매거든.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혹은 물에 잘 녹는다. 이게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자, 뭐 방송에서 셰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소금 뿌릴 때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다? 부스러뜨리면서 뿌릴 겁니다. 그쵸? 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부스러진다. 그치? 자, 부스러진다. 혹은 쪼개진다.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전기 전도성에 대한 겁니다. 이 전기 전도성이 가장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지문인데, 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다음에 액체 혹은 수용액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전기 전도성이 있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은 이동 가능한 전하가 있어야 돼. 이동 가능한. 이게 있으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고 이동 가능한 전하가 없으면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그냥 다닥다닥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고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겠니? 얘네가 이동한다라는 건 그냥 뭐야?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거거든. 그치? 이동할 수 있는 전하가 아예 없어. 전자도 이동 못 합니다. 왜? 8개야 바깥쪽에. 이미 너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때려 죽여도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건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자, 이를테면은 이게 뭐 비커고 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물이 있으면은 NaCl을 여기다가 뽕 하고 넣으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즉, 뭐다? 이제 유동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쵸? 물에다가 타버리면은 얘네들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 있겠네. 그치? 자, 이게 이제 수용액이고 액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NaCl을 액체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열심히 열을 가해가지고 그냥 녹이겠다라는 거지. 물에다가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녹이는 거. 얘가 녹으면 어떻게 돼? 어찌됐든 액체라는 거는 유동성이 생긴 거잖아. 그치? 누가 유동성이 생겼겠어? 이 플러스 입자랑 마이너스 입자의 유동성이 생겼을 거 아니야. 즉, 고체에서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못 움직이겠지만은 액체 상태에서는 이제 얘네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동 가능한 전자 생겼죠? 전하가. 그치? 그래서 액체랑 수용액에서는 뭐다? 전기 전도성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성질이 뭐냐? 끓는 점입니다. 녹는 점, 뭐 끓는 점. 뭐 끓는 점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소금을 끓인다라는 거는 소금을 기체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뭐 2000도씨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끓는 점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녹는 점으로 표시를 할 건데 어찌됐든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겁나게 높다. 높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들은 다 고체예요. 뭐 NaCl이네, MgO네 이런 것들 다 고체잖아. 그치? 고체라는 거는 지금 무슨 소리야? 아직 녹는 점도 안 갔다라는 거야. 상온에서 지금 녹는 점도 안 갔다라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지?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겁나게 높다. 뭐 당연해. 소금 뭐 프라이팬에다가 소금 넣고 열심히 불 붙여보세요. 이게 액체가 되나? 그치? 혹은 기체가 되나? 죽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겁나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이온 결합물의 성질 말고 또 요즘에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이온 결합력에 대한 거야. 자, 이온 결합력. 어떤 녀석이 이온 결합이 세냐라는 건데 참고로 이온 결합이 셀수록 어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질 거야. 녹는다, 끓는다라는 게 뭐야?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결국은. 즉, 이온 결합을 끊어내야만이 뭐다? 녹고 끓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결합력이 세면은 이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온 결합력이 세다라는 말은 뭐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 결합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 거냐면은 첫 번째, 뭐 예시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NaF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 NaCl이라는 애가 있어요. 둘 다 이온 결합 맞죠? 그치?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끓는 점이 누가 높습니까? 혹은 이온 결합이 누가 셉니까?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더 셉니다. 왜? 원자간 이온간이겠네요, 얘는. 이온간이겠지? 자, 이온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다? 결합력이 세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나트륨으로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누가 달라 지금? 플루오린과 CL이잖아. 그치? F-랑 CL-랑 비교하면 반지름 누가 커? CL-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NaF가 NaCl보다 핵 간의 거리가 가까울 거야. 오케이? 가까울수록 뭐다? 이온 결합력이 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요게 있습니다. NaF와 그 다음에 CaO 얘네 둘을 비교해라 라고 하면은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쪽이 더 큽니다. 뭐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큰 게 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전하량이 뭐냐? Na 플러스랑 F 마이너가 결합한 거지 얘는. 그치? 근데 이쪽은 뭐야? Ca 2 플러스랑 O 2 마이너스가 결합을 한 거잖아. 이게 전하량입니다. 그쵸? 2가짜리 결합이랑 1가짜리 결합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뭐다? 2가짜리 결합이 세다. 즉, 자,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전하량이 클수록 뭐다? 결합력이 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 일단은 이온 결합이라는 건 뭐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뭐 하려고 하는 거다?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 싶어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금속이 전자를 내놓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뭐다? 이온 결합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외워주시고요. 그지? 그 다음에 결합력 문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전하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겠구나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13년도 10월 학평이네요. 그림은 화합물 A to B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모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식의 모형이 주어지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누군지부터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서 지금 E-다라고 써있죠. E-다라는 말은 뭐다? 전자 두 개 얻은 아이다. 그치? 다시 말하면 이거야. 전자 두 개를 외부에서 얻었다라는 말은 원래 두 개는 자기 게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껍질 3개에다가 바깥쪽 전자 6개인 애죠. 그치? 껍질 3개 바깥쪽 전자 6개니까 얘는 누구다? 아, 얘는 황이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잡게 되면은 자, 이 녀석 한번 볼까요? 플러스다 무슨 소리야? 전자 1개 잃었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 자,
전자 한 개를 잃었다라는 말은 원래 얘는 뭐다? 바깥쪽 껍질이 하나가 더 있으면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누굽니까? 나트륨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누구야? A2B다라 그랬는데 이 녀석의 정체는 뭐다? Na2S 이게 되겠네요. 그치? 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네요. 그치? 아, 이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이구나.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 기억. B는 16쪽이다라 그랬는데 자, B가 누굽니까? 얘가 지금 B죠? NA가 A고 황이 B입니다. 16쪽 원소 옳은 지문 되겠네. 그 다음 니은 A와 B는 같은 주기다. 3주기 3주기네요. 그치? 같은 주기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A2B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 없다. 대신 액체랑 수용액에서는 뭐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디귿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3년 4월 학평이네요.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 AB가 포함된 영역 가와 그 다음에 XY가 포함된 영역 나를 나타냈다. 그리고 A와 X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A2X이다 라고 했네요. 자,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가 같은 경우는 보니까 3, 4주기 1, 2족이네. 그지? 3, 4주기 1, 2족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A와 B는 주기가 같고 족이 다르다라 그랬네. 그지? 주기가 같고 족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나트륨, 마그네슘이 AB거나 혹은 칼륨, 칼슘이 AB거나 뭐 누가 A일지는 아직은 모르겠네. 그지?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로 가보면은 자, XY가 지금 보니까 16, 17쪽에 2, 3주기네. 그지? 16, 17쪽 2, 3주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산소, 플루오린이거나 그치?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Cl 이렇게 두 가지이거나 맞죠? 자,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갖고 주기가 다르다라 그랬거든. 조금 갖고 주기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XY거나 이렇게 XY거나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안정한 화합물이 A2X이다라 그랬거든. A2X이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래. 자, 일단은 이쪽은 전부 금속이고 이쪽은 전부 비금속이니까 가랑 나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일단은 뭐야? 이온 결합일 거야. 그치? 이온 결합이니까 일단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엘 텐데 A 두 개랑 X 하나가 결합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얘가 1가라면은 얘는 2가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치? 플러스 두 개,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한 개여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이온 결합을 했을 때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는 일단은 1가가 들어가야 돼. 그치? A는 1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A거나 얘가 A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A가 될 겁니다. 얘가 A면 얘가 B일 거고 얘가 A면 얘가 B겠죠.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X는 명백하게 지금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그치? 마이너스 2짜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제외가 돼야겠네. 그치? 플루오린 마이나 그다음에 Cl 마이나 얘네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 O 2 마이너스나 황 2 마이너스 얘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조금 갖고 주기는 다르다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뭐다? XY가 되겠구나. 그치? 뭐 얘가 X면 얘가 Y일 거고 얘가 X면 얘가 Y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기억, A2X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그랬네. 이온 결합 화합물 맞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으니 이온 결합 화합물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A가 B보다 크다라 그랬네. 그치? 자, A가 B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얘든 상관없습니다. 유효 핵전하는 어때?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그러니까 얘라고 생각해도 얘가 크고 얘라고 생각해도 얘가 큽니다. 그치? B가 A보다 무조건 커야겠네요. 이유는 틀린 지문 될 거고. 디귿 Y는 17쪽이다라 그랬는데 자, 얘가 Y든 상관없어요. 그치? Y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6쪽이 돼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지문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학년 9월 학평이네요. 자, 다음은 이온결합 물질과 관련하여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결국에서는 가설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치? 탐구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지금
가랑 나를 비교를 하겠다라고 했거든, 결론에서. 가랑 나를 비교를 하는데 가와 나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CaO 그다음에 SRO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지금 뭐냐면 자,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지?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NaF. 자, 얘는 지금 어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얘가 지금 가고 얘가 지금 나다. 그럼 차이점이 결국에서는 뭐야? 전하량 차이지. 그러면은 철수니? 얘 누구니? 뭐 학생 A네요. 철수가 아니라. 어쨌든 이 A가 뭘 생각하고 이렇게 나눴겠어? 이거 혹시 전하량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겠죠. 그치? 자, 그래서 전하량 한번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네. 볼까요? 자,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자, 전자가 관여한다. 이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치?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게 가설이라는 건 아니죠. 그치? 이 실험을 그 가설을 세우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거겠죠. 그치? 전하량에 따라서 가와 나를 나눠놨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들도 아마도 자, 녹는 점이 높음으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뭐다? 이 실험과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맞는 말이기는 해. 그치?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실험과 관련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 그랬는데 자, 요것도 뭐다? 이 실험과 관련된 거는 아니겠네요. 그치?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하여 생성된다. 이것도 뭐다?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만은 실험에 대한 건 아니다. 어찌됐든 뭐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년 9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이온결합물질의 화학식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학습 내용이 지금 뭐랍니까? 자, 이온결합물질의 화학식에서 양이온의 전하량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 합은 같다라고 돼 있네요. 뭐 대충 이런 소리죠. 자, A, X, B, Y 뭐 이런 식으로 결합했다라고 했을 때 얘가 M가 이온이고 그 다음에 얘가 N-가 이온이다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X 곱하기 M이랑 Y 곱하기 N이 같아야 된다. 이게 뭐다? 전하량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적용해서 보니까 마그네슘 2가, 그 다음에 산소 이온 2가네. 그치? 둘 다 2가니까 몇 대 몇? 1대1로 결합해서 MgO가 되겠네요. 그치? X랑 Y는 1대1이구나. 그러면 X분의 Y는 일단 1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3가, 그 다음에 산소 2가네요. 그치? 자, 알루미늄 3가, 산소 2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루미늄 3가, 산소 2가면은 3가짜리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2가짜리가 3개 있으면 딱 맞네요. 이거 대입하면은, 그치? 6 나오고, 6 나오니까. 맞죠? 몇 대 몇이야? 3대 2로 결합을 해야 되겠, 2대 3으로 결합해야 되겠죠? A는 2고, B는 3이겠구나. 그래서 답은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